로스쿨 입시 절대 올인하지 마세요. 많은 대학생, 직장인들이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스쿨 입시를 치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법조인을 꾸며서, 어떤 사람은 안정적이고 인정받는 전문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법시험 도전했던 지난 시절의 꿈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로스쿨 입시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로스쿨 입시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로스쿨 입시가 가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입시의 현실 1. 점수 올리기 힘든 리트 시험. 로스쿨 입시는 수능 입시와 유사해서 법학적 성시험과 GPA, 공인영어 시험 성적, 그리고 각종 정성 요소들을 확보한 이후 그 점수에 따라서 학교에 원서를 내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적 성시험, 리트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학적 성시험 점수는 로스쿨 입시에서 입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학적 성시험은 아직 공인된 공부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학원에서는 학원 공부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내에서는 학원 강의의 효용에 관해서 학설에 대립심합니다. 학원 공부로 점수를 올렸다는 사람도 있고 학원 공부로 점수가 떨어졌다는 사람도 있으며 준비를 하지 않아도 고득점 받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특히 언어의 과목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추린 혼증 시험의 경우 논리 게임 등의 몇몇 문제 유형이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반면 언어의 과목의 경우 정해진 문제 해결 루틴이 존재하지 않아 결국 응시자의 판단력과 언어적 센스에 크게 의존합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스스로 법학적 성시험 공부 방법을 개발해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파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공인된 공부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스쿨 입시의 현실 2. 낮아지는 학점과 토익의 영향력. 2016년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이후 입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정성 요소보다 정량 요소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입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인서울 로스쿨을 준비하기 위해서 높은 학점과 높은 공인영어 성적을 확보하고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학점과 공인영어 성적의 경우 수험생 사이에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서울 로스쿨을 준비하는 경우 학점의 경우 GPA 95, 공인영어 성적은 토익 950점이 평균적인 점수입니다. 따라서 학점과 공인영어 성적의 변별력은 점수를 올리기 힘든 리트에 비해서 작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학점의 비중이 중요한 학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의 경우 고학점자가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GPA 97, 98은 되어야 유의미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로스쿨 입시의 현실 3. 학벌과 나이. 학토릿으로 일컬어지는 정량 이외에도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학벌과 나이입니다. 법조인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의 하나로 다른 사회적 집단에서 학벌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사회 추세에 비해서 법조 집단에서는 여전히 학벌의 영향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입시에서도 학벌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취재를 통해 알려진 모 로스쿨 서류평가 요소에서도 성실성 항목에서 학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로스쿨 입시에서 스카이 대학교는 학벌에서 이익을 보고 서성한 정도는 되어야 손해는 보지 않는 수준이 되고 중경외시 이하 대학교는 무조건 학벌로 손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낮은 학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의 상한이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보통 자교 학벌 이상의 로스쿨을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은 각종 통계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균관대 출신이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간 경우는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총 17명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량 요소로 학벌과 같은 정성 요소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은 로스쿨 입시가 비판받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로스쿨 입시에는 나이에 따라 차별이 존재합니다. 로스쿨에서는 자신들의 학교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인재를 원하므로 사회에서 오랫동안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인서울 로스쿨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떨어진 사람들은 학벌로 나이를 극복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다른 일을 하다 전망이 좋지 않아 로스쿨 입시에 뛰어드는 30대 중반 이후 사람들은 아주 좋은 경력이 있지 않은 한 인서울 로스쿨에 들어가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로스쿨 입시의 현실사. 알 수 없는 입시. 2016년 이후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 요소가 중요해지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대학들이 면접 및 정성평가 어떻게 학생을 평가하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학들은 평가 요소를 담은 입시 요강을 발표하지만 정성 점수와 정량 점수의 비중 등 대략적인 선발 기준만을 공개한 채 구체적인 정성 요소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울대학교의 입시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지만 계속 공개를 미루다 최근에서야 입시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학교들은 여전히 평가 방식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자들이 기밀 자료를 폭로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로서는 학벌, 나이, 경력사항 등 정성 요소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량 점수를 아무리 합격권으로 맞추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정원의 최소 50% 정도는 정성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정성평가를 많이 하는 학교의 경우 안전하다고 생각한 학교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로스쿨 입시를 예측 불가능하게 하고 로스쿨 입시에 임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로스쿨 입시의 현실 5. 인서울과 지방의 격차. 2017년 4월 법무부는 7기 변호사 시험 합격을 발표하면서 전국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공개했습니다. 학교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공개됨에 따라서 각 로스쿨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인서울 로스쿨과 지방대 로스쿨의 격차였습니다. 인서울 로스쿨의 경우 서울시립대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들이 합격률 50%를 넘은 반면 지방대 로스쿨은 영남대 로스쿨이 59%로 50%를 넘은 것 외에는 모두 합격률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충북대, 동아대, 제주대, 전북대의 경우 40% 이하의 합격률을 보여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인서울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합격률이 높은 인설대형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이 변호사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보통 합격률이 좋은 학교들은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에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이러한 학교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좋을 뿐만 아니라 좋은 아웃풋으로 알려진 건클빗 아웃풋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 합격을 넘어서 그 이후의 진로를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인설대형 이상, 최소한 인서울 로스쿨을 목표로 하는 것이 로스쿨 입학 이후를 대비하기에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니트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경우 지원을 포기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만약 니트에 올인하게 되면 로스쿨 이외의 진로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하위권 로스쿨이라도 가는 것을 선택하기 쉬워지고 이후 변호사 시험 대비나 변호사로서 좋은 커리어를 갖는 것에 힘들어지게 됩니다. 로스쿨 입시의 현실 6. 나빠지는 업계 상황.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의 수입을 보고 변호사에 진입하지만 변호사 전망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대형 로펌에 입사한 경우 초봉이 세후 연봉 1억에 달하는 만큼 매우 많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실제 대형 로펌 변호사의 평균 임금은 2억 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어깨의 하방을 이루는 막내 변호사, 속칭 막면의 임금은 매해 계속 떨어져 최근 월 3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사 4년, 석사 3년, 그리고 매우 힘든 법학 공부를 마치고 받는 임금치고는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월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아주 잘나가는 개업변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개업변의 평균 연봉 8천만 원이라는 사실은 개업변의 일반적인 전망은 매우 나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스쿨 변호사는 더욱 상황이 나쁜 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변호사 업무가 인공지능과 컴퓨터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물론 변호사 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송무는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변호사 업무 중 상당 부분이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측 불가능하고 어려운 로스쿨 입시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의 경우 법조인을 꿈꾸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학점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로 법학적 성시험 다음으로 꼽는 것이 바로 자신의 낮은 학벌입니다. 특히 앞서 말한 대로 자교 이상의 로스쿨을 가는 것은 고정량을 확보한 경우라도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어릴 때 기회가 되는 경우 최대한 노력을 하여 좋은 대학, 특히 스카이 대학교에 입학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교 저학년의 경우 기회가 된다면 반수나 편입도 추천합니다. 또한 좋은 대학을 들어갔더라도 정량 요소인 학점이 좋지 않은 경우 로스쿨 입시에서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높은 학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법학적 성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독서, 교양 수업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교양서 기준 1000권 이상 읽은 경우 보통 언어의 점수가 고득점이 된다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1000권을 학부 시절에 읽으려면 1년에 250권, 3일에 2권꼴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매우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의 실력이 비례해서 늘지는 않을 수 있어도 많은 배경 지식과 독해 노하우가 쌓일 것입니다. 대학교 3학년 이후의 경우 대학교 3학년 이후, 특히 졸업반인 대학교 4학년의 경우 본격적인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졸업 이후 혹은 취업을 한 뒤에도 로스쿨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조언 1.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로스쿨 입시에 진입한다. 법학적 성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높은 점수가 나온 경우에만 로스쿨 입시에 진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위권 로스쿨 재학생 상당수가 처음 리트 문제를 풀었을 때 고득점하였고 그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험과는 달리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 큰 영향을 끼치므로 아무리 기출문제에서 시간을 재서 고득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본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시험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체 평가에서의 고득점은 리트 진입의 필요 조건입니다. 만약 리트 점수가 안 나온 경우에는 로스쿨 입시에서의 성공을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트 시험은 응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행이 당일 컨디션이 좋거나 찍은 것이 많이 맞은 경우 좋은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학적 성시험에서 정답이 오지선다 중 한 번호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번호로 우연히 찍은 경우 고득점하게 되어 평소보다 고득점하여 좋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25만 원에 달하는 법학적 성시험 응시료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리트 점수가 안 나왔지만 반드시 좋은 로스쿨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 저격사 시험을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전문 저격사는 로스쿨 입시에서 유의미한 정성 효소로 많으면 리트 점수 10에서 15점까지 상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시 공부에 자신이 있고 로스쿨에서의 공부 외에 3에서 4년을 투자할 여유가 있는 경우 그 시간을 투자하여 CPA,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은 전문 자격을 획득한 후 로스쿨 입시에 도전한다면 직어국에 합격할 정량을 가진 경우 잘하면 인설 대형 로스쿨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언 2. 로스쿨 입시에 올인하지 않는다.
만약 로스쿨 입시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경우에는 절대 로스쿨 입시에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체 평가에서 고득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본 시험에서 언제든지 컨디션 난조 등으로 낮은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시험은 보통 긴장하지 않으면 잘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스쿨 이외의 다른 경우에 수를 가지고 법학적성 시험에 응시한 경우 떨어져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것이 어쩌면 고득점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에 올인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이유는 준비의 시간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변호사인 사람이라면 로스쿨 입시학원에서 오랜 기간 리트를 준비해야 할 것이지만 대부분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로스쿨에 도전합니다. 법학적성 시험은 많은 지식을 공부할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많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시험 직전 1달 동안 기출문제만 풀고 응시해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언 3. 공기업 대기업과 함께 준비한다. 반드시 법조인이 될 필요 없이 좋은 직업을 위해 로스쿨을 진학하는 경우에는 공기업과 대기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서 말한 바대로 로스쿨 입시는 리스크가 높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서 자칫하면 진로가 꼬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러 다른 선택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로스쿨 입시는 입학을 위해 준비할 것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진로를 준비하더라도 충분히 로스쿨 입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성과 NCS의 경우 리트와 평가하려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유사한 시험을 여러 번 도전해서 좋은 곳에 합격할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로스쿨 입시를 위해 준비해둔 높은 학점과 높은 공인 영어 성적은 공기업, 대기업 등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조언 4. 생활비와 학자금을 확보해둔다. 로스쿨에 들어가더라도 집안의 지원이 없거나 적은 경우, 학자금의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를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학점 경쟁에서 밀릴 수 있으며 변호사 시험 합격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 준비생의 경우 로스쿨 합격 전까지는 직장을 나오지 않고 최대한 돈을 모으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언 5. 2년 이상 로스쿨 입시에 투자하지 않는다. 법학적성 시험은 공부를 해도 오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로스쿨 입시를 여러 번 치른다 하더라도 구력에 도움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입시에서 실패한 경우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로스쿨을 전업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 2년 이상 로스쿨을 준비하는 것은 경력 공백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전업으로 준비한 이후에도 로스쿨에 떨어진 경우 취업 준비 등 다른 진로를 선택하거나 로스쿨 입시를 후순위로 돌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모든 로스쿨 준비생들이 불확실한 입시를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로스쿨에 진학하기를 기원합니다.